좋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연인처럼 살러 갔다가 원시인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 전 복지관 진짜 권해드려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오래 살아야 돼. 아, 들고 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네.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자, 교수님, 그 자녀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보면 좀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혹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노년기에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런 지역이나 이런 어떤 이사 관련된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 애들이 좀 출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출가 필수적인 네네. 거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애들이 출가를 하건 안 하건 요새는 뭐 애들이 다들 따로따로 나가서 1인 가구로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노년에 그래서 한 번은 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년 넘어서 노년으로 이렇게 갈 동안에 한 번은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원 꿈꾸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을 잘 추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뭔 그 소런 소리 하냐? 살아봤죠. 저는 전원이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저는 원래 시골 사람이긴 한데 시골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고 아주 어렸을 때 이사를 왔기 때문에 주로 전 도시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을 하는데 도시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전원 생활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요. 좋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푸른 초원도 없지만 그림 같은 집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연인처럼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자연인처럼 살러 갔다가 원시인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원위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일단 인프라가 없어요. 그리고 급할 때 이제 이웃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원, 이 풀밭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이거 가꾸지 않으면 완전히 호랑이 나와요. 풀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그 풀 가꾸기 시작하잖아요. 전원에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시커먼 아줌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절 다 아프고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원의 삶이 만만치 않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귀촌, 귀농 같은 거 할 때 귀촌을 살러 가는 거고 귀농은 농사 지러 가는 거잖아요. 귀농 같은 경우도 요새는 귀촌 교육도 하고 귀농 교육도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적어도 알아보고 가셔야 되는 거, 또 교육 받고 가셔야 되는 거 꼭 말씀드리고 할 수 있다면 저는 바로 집 짓고 이사 가고 땅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그 내가 봤던 그 지역에 가셔서 요새는 빈집도 많고요. 또 월세, 달세, 년세 이렇게 해서 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저는 월세처럼 해서 1년 정도 계약이 보통 되잖아요. 짬짬이 자주 가가지고 2년 곧 계절 2번씩은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막상 꽤 살아보면 아 내가 알고 보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야. 혼자 살 수 없어. 알고 보니까 난 벌레가 무서워. 알고 보니까 난 농사에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야. 오히려 주변에 갔더니 그 지역이 너무 배타적이야.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일종의 진공 상태처럼 그 기간을 갖고 일종의 수습 기간처럼 그때를 갖고 맞으면 그때 가는 걸로 이렇게 좀 많이 권해드리고요. 또 이사를 굳이 가야 된다. 네. 도심에서 좀 가야 된다. 그러면 전 이런 말씀 드려요. 할 수만 있다면 돈이 있는 분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사세요. 아무데나. 왜냐하면 돈이 있는 분은 주변에 사람이 끌어요. 왜냐하면 돈 달라고 오는 자식들도 빠짐없이 발걸음을 재촉할 거고요. 또 주변에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여러 친구들도 이렇게 뭐 자주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이분이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서민들 아니면 정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정말 좋은 장소가 어디냐 좀 물어본다면 저는 살던 집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그래서 내 집에서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웃도 있고 익숙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사를 가야 된다면 저는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 돈이 그냥 평범하다.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저는 복지관 근처 가시라고 좀 말씀드려요. 백화점 근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백화점은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떤 데는 뭐 수영장이 있는 데도 있고 뭐 먹을 데 있죠. 옷 살 데 있죠. 문화센터 있죠. 그리고 이제 가면 또 고객센터에서 일일이 또 챙겨줘. 그래서 이런 백화점 근처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백화점 근처는 특별히 교통이 또 잘 발달돼 있어요. 지하철이 있거나 아니면 버스가 반드시 그 앞에 서거나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또 괜찮아요. 그리고 근처로 해서 여러 병원이나 이런 것들도 잘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 가실 수 있는 게 그 백화점 근처는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비싸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 평범하다. 전 복지관 진짜 권해드려요. 돈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복지관에는 기본적으로 교육도 있죠. 거기 운동도 있죠. 취미도 있죠. 거기다 돌봄도 있죠. 자원봉사 있죠. 셔틀도 다녀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일단 복지관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최소 뭐 50개에서 많으면 150개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프로그램들 중에는 뭐 AI 새롭게 다루는 방법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방법, 뭐 심지어는 뭐 CAD 사용하는 방법, 동영상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편집,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몸으로 하는 거, 뭐 스포츠 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있고, 특별히 노인복지관에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가 일명 노인유치원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가서 여러 돌봄을 또 복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교육받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교육은 건강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지만 나와 수요가 비슷한 분들이 거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랑 말도 잘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딱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내가 늘 매주 나가잖아요. 나가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뿐더러 매일 나가는 그 자리에 내가 안 오면 이제 나와 친구가 된 사람들이 왜 내가 안 오는지를 또 물어봐주고, 복지사가 나한테 왜 안 오는지 물어봐주고 하면서 나의 안위를 살펴줘요. 이런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내가 원하면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거기에 교육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또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김치 지원이나 쌀 지원이나 상담, 이런 엄청난 복지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흔하다고 생각하시죠? 선진국이면 많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데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데 없어요.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복지관 근처에 오면 좋은데, 복지관 근처는 또 비싸. 근데 백화점처럼 비싸진 않지만 복지관이 있는 곳 근처에는 여러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나 이런 것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 말씀드려요. 복지관 인근 1km 이내면 괜찮다. 1km 정도면 걸어갈 수 있고, 또 뭐 보행보조기 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가능하면 매일 이용하셔라. 그게 오며 가며 건강도 유지가 되고, 배우면서 머리도 트이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소속감도 갖게 되고, 그 복지사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는데 나의 여러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도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일상을 복지관에서 만들어가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의 또 다른 세계를 창출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아우, 그럼요. 근데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이용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남성분들이 복지관에 많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거기 여탕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남탕인가요? 요새는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노인복지관은 보통 65세 이상 오셔야 되는데, 나 예비 노인이라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셔서 거기서 또 리더 역할을 하고, 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다른 데 또 여러 이렇게 장들과 만나면서 또 다른 취업의 기회를 얻은 분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돌봄 받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저는 종합 예술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노후에 이제 살기 좋은 집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집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택연금을 좀 같이 드는 건 좀 어때요? 좀 필요하시면 전 들어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지금 자문위원으로 있거든요.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대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 집에 살면서 나라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의 돈을 매달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또 나이 들었을 때 자식이 나를 부양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칙연금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들어가고, 퇴직연금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주택연금 얘기를 하는데, 주택연금은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 다 드셨어요. 제가 다 강추해가지고 제 주변에 연세 조금 있으시면서 집이 한 뭐 10억 미만으로 있는 분들 대부분 다 10억이 안 되잖아요, 돈이.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드셨는데, 많이 받는 분들은 몇백만 원 받으시고, 저희 시어머니 집가 진짜 높을 때, 그리고 초반에 받으셔가지고 많이 받으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뭘 남겨줄까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살다가 내가 이제 가면 좀 빨리 갔다 싶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자녀들에게 또 상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00살이면 갈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죽어요. 그러면 내 자식은 나를 부양할 수 있느냐? 내 자식이 나보다 부유하다는, 나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장기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라는 보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부양도 셀프잖아요. 정수기 나온 이래 우리는 다 셀프로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양이라고 하는 걸 셀프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데 참여한다. 그거 불과해야 3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물가 상승률 비교해 봤을 때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그걸 한다 치더라도 그것도 또 이를테면 뭐 차상위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내가 뭐 뭔가를 한다 그래도 그 일을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입은 어디서 나오는가? 연금 아니면 결국은 가지고 있는 돈 쓰는 건데, 연금도 개인연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택연금을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오래 살아야 돼. 저는 연금의 여왕이잖아요. 네. 저는 연금 진짜 20대 때부터 들어가지고 이미 끝난 연금도 많고요. 정말 내 가족은 좋겠다 이럴 정도로, 혹시 내 가족이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연금을 들면서 제 스스로 생각한 게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오래 살자.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저축했으니까 그거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연금을 열심히 부지런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쓸지가 중요한데, 주택연금도 그러하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고령이면 고령일수록 사실 많이 받거든요. 집값 대비 많이 받는데 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쫙 들었어. 그러면 들은 다음부터 이제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집에서 그럼 천년만년 살아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내가 아파. 그럼 이 집에 살 수 없잖아요. 이 집에 살 수 없어 다른 데 살아. 그래도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주던 고 이제 비율에 비해서 이게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많이 줄진 않았는데 네. 이거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집값이 오르면 아까운 거 아니냐? 그거 다 정산합니다.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궁금한 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남에게 얘기 듣는 건 카더라예요. 무조건 직접 알아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직접 전화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대표번호 있으니까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혹시 요즘 실버타운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노후에 이제 노인 전용 이제 주거 시설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는 거죠. 실버타운이 외곽에 있는 것도 있고요. 도심에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명 실버타운하고 노인주택을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실버타운은 정말 유료로 비용을 내고 들어가서 뭐 모든 것들을 다, 뭐 물리치료까지 다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죠. 병원에 이송까지 다 도와주고, 이런 일종의 노인의 건강과 노후를 위한 일련의 마을이 형성된 거라서 이건 유료 마을이에요. 대신에 이 유료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만족도 높은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옛날 한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 들어가면 너무 노인들만 보니까 나는 젊게 살고 싶은데 노인들만 보니까 내가 더 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난 거기 들어가니까 마음 편하고, 또 부부가 같이 들어간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거기는 뭐 우리가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내 차로 아니면 뭐 이동 수단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외부 활동, 또 자녀들 만나는 거 무리가 없으니까, 또 이런 안전이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자식들에게 또 연락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제 노인주택 같은 경우는 노년기의 삶을 살기 위해 최적화된 주택이에요. 이건 그냥 아파트 같은 거예요. 다만 이게 노인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안전바 같은 것도 잘 설치를 해놓고, 또 이런 앰뷸런스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또 잘 될 수 있도록, 산책 코스나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또 병원도 가까이, 이런 몇몇 가지 이 복지적인 또 노년의 삶을 위한 여러 혜택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도록 만들어낸 주택 형태를 노인주택이라고 하는 거라 두 개는 조금 비교가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네. 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노년기에는 오히려 역이민을 오는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해요. 이런 이유들이 좀 있나요? 우리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 참 미국 사회에 발붙이고 사는 게 참 그 당시 어려웠겠구나. 또 지금은 그럼 쉽냐? 낯선 곳에 가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로 화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게, 음식이 달랐고 성장 배경이 달랐고 언어가 달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롭게
나이 들어서 들어간 이민은 정말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내가 거기 친척이 있어. 내가 거기 애들이 있어. 아우, 그럼 따봉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런데 그곳에 이제 머물렀던 분들도 요새는 역이민을 많이 오시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가 거기서 활동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나이가 드니까 고향 산천이 그립더라. 그래서 내 고향 냄새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나와 알던 사람들, 나랑 같이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그 옛날 얘기 해가면서 동떨어진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 같은 데가 이제 보통 이런 실버타운과 같은 이 커뮤니티 전체가 이 노인을 위한 그 그룹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외국 노인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고 이제 내가 그렇다고 고립돼서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배우자랑 살기에도 이제 마트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 가끔씩 나와 봤더니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고 또 이제 노인들을 위한 사회로 한국이 많이 또 달라져 있고 복지 체계 되게 좋고 그리고 보니까 외국보다 물가도 아직은 또 싸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오히려 내가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내 삶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살만하다 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해외를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근데 그분들 많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여전히 미제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산천에 대한 왜 여우도 마지막 순간에는 고향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리움이 나이 들어가면서는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또 대신에 이런 그리움만으로는 살 수 없는데 한국이란 사회가 국제적인 입지도 높아지고 동시에 안전하고 편의를 갖추고 있으면서 초고령 사회를 위한 여러 그 대책들이나 이런 기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이제 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민 가신 분들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역 이민하신다라고 결정을 하시기 전에 뭐를 조금 준비하시거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백해복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한국이야 나 한국 알아 나 옛날에 살았어 하고 오시잖아요. 이제 한국은 다른 한국이 되어 있어요. 정서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 내가 떠났던 한국은 이 아파트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활약하던 시대에 갔던 거예요. 지금 돌아왔을 땐 아는 사람도 없고요. 건물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활약하던 그 시대의 내가 아니고 이미 나도 나이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있다.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 통해 가지고 한국 다 알죠. 그러나 내가 한국을 눈으로 보고 아는 것과 내가 거기에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뉴욕을 우리가 타임스퀘어 다 뭐 보곤 하지만 막상 가가지고 잠깐 보는 거랑 거기서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한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예요. 한국 사람으로 살았었지만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국인으로 살겠다고 오시는 거잖아요. 웰컴이긴 하지만 적응 과정이 또 필요하다.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적응하느라 걸린 시간만큼은 아니겠지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짬짬이 한국에 오셔야 돼요. 비행기 값 들더라도 짬짬이 가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가지고 여기서 2주 한 달 이렇게 좀 살아보셔야 돼요. 호텔을 잡던 아니면 뭐 친구네 집에 좀 살던 아니면 월세를 내고 이렇게 또 일부 이게 단기 스테이를 하든지 간에 단기 체류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동네 쭉 살펴보고 내가 살았던 동네도 좋지만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와서 적응 기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마치 지금의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살러 갈 때 그때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1년에 백해복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휴가 시간 동안에 고 와서 이 일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적응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약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약은 좋은 역할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능을 더 많이 하면 이 약은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여기 삶이 더 괜찮은 것 같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계절을 바꿔서 와서 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와서 살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만이 또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그 과거가 또 그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역이민이라고 말을 하지만 한국에 살더라도 또 내가 살았던 지역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은 정해진 땅은 없다. 다만 내가 이곳에 오래 산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금 내는 곳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노년기에 이제 주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해안도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호선 교수님을 모시고 중년 이후 살기 좋은 집 추천부터 노후 준비까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